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이러이러한 지시를 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가올 지방선거뿐 아니라 대선 이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사를 폭넓게 섭외해달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위원장인 인재위원회에 김민석 최고위원, 그 다음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두 사람을 추가로 합류시켜라, 이런 제목도 했고, 그러면서 기존 당 인사들의 역할을 재배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보단을 구성하는데 친명계 비명계 인사를 고루, 일종의 탕평 인사죠. 고루 넣어서 보단을 구성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맨 처음에 드십니까? 대선까지 지금 2027년 3월이니까 30개월 남았어. 2년 6개월 남았는데 벌써부터 섀도우 캐비닛, 그러니까 섀도우 캐비닛이라는 게 내각 구성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는 뭐 그냥 넣은 거 같고, 아마 지방선거에 이재명 대표는 별 관심 없을 겁니다. 그냥 뭐 이기면 좋고 아마 이런 거고, 온 신경이 2027년 3월 대선에 가 있을 텐데, 그런데 섀도우 캐비닛을 벌써 섭외해달라, 그리고 특보단 뭐 인재영입위원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지시를 했다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아니 당장 다음 달에 우이준교사 혐의 재판과 선거법 위반 재판에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럼 그거는 다 손 써놨나? 법원은 이미 재판 거래 끝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걸 넘어야 1심, 2심, 3심, 물론 10월에 1심이지만 그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어야 대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이걸 다 뛰어넘는다고 해서 대통령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판 거래는 그럼 다 끝났나? 이제 두 명의 판사들에 대한 뭐 겁박, 뭐 회유, 뭐 과거에 뭐 이제 의혹이 일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뭐 재판 거래 뭐 이런 거 다 끝나서 그러면 10월에 뭐 무죄는 아니더라도 뭐 큰 문제 없이 끝나나? 아니면 뭐 2심까지 뭐 했나? 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기사다.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이걸 해결해 주겠다 뭐 이런 아마 이른바 법조 브로커들, 굉장히 고위 법조 브로커들이겠죠?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이라는 거는 판사 혼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딱 판결 내리고 끝, 이거 아닙니다. 지금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재판도 법률도 기본적으로는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곤란하다. 우이준교사 혐의 재판 녹음 파일 다 있고, 그 다음에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끝까지 몰랐다고 얘기하면 뭐 그냥 본인 혼자 바보 되고 끝나는 거지만, 백현동 용도 변경을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했다는 거는 공문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100만 원도 안 되는 벌금으로 끝난다. 대선 앞두고 거짓말을 했는데, 뭐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90만 원이나 이렇게 나왔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재판은 신기원을 이룹니다. 신기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된다. 과거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 뭐 오토바이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를 어느 국회의원 후보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고 고속도로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의원직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경기도 안성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 것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인데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했다라는 명백한 거짓말도 9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재판은 기준점이 확 달라져야 되는 거지. 누구 때문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런 보도가 벌써부터 대통령 김칫국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용도 안 맞고, 코앞에 당장 다가온 사법 리스크 부담이고 뭐 이런데, 이런 얘기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시를 정말 했을까? 내지는 했더라도 왜 이게 언론에 이렇게 공개가 될까? 거기서 의도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쪽에 더 비중을 두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장 10월이 코앞에 있죠. 거기서 저는 두 개 다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제 의견이기도 하고 법조계의 압도적 다수 의견이기도 합니다. 물론 법정 구속은 안 됩니다. 근데 이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그 선고 전까지는 이제 많은 민주당 당원들이 무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 판사가 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1심 판사가 이거 유죄야 라고 하면 아주 강성 지지층을 빼놓고서는 중도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도층이 흔들리게 됩니다. 1심에서 판사가 유죄를 내렸네? 그러면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도 이건 유죄인데 2심도 그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대표 결국 출마 못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플랜 B를 민주당이 가져가야지. 뭐 그게 김동연 경기도지사일 수도 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일 수도 있고, 12월에 귀국한다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는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걸 꼭 10월 가봐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낙마할 이재명 대표는 아니죠. 그러니까 크게 흔들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된다. 근데 흔들리는 정도가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이 동요를 막자. 그러니까 친명 비명 가릴 것 없고 섀도우 캐비닛 미리 얘기를 흘려놔서 지금 이렇게 준비가 잘 돼 있어. 이재명 대표가 아마 법원도 우리 함부로 못 건드릴 거야. 이걸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명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큰 비전, 앞으로 2년 6개월 뒤의 비전까지 지금 미리 보여주자 이거죠. 보여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 잘 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준비 안 된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걸 국민들 앞에 보여주기 하는 것. 사실은 인재 영입위원회요. 지방선거나 대선이나 직전에 가면 인재 영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인재는 차고 넘칩니다. 반면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인재를 아무리 영입하려고 해도 영입되지 않습니다. 인재라는 인재는 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갑니다. 뭐 저희가 한두 번 받겠습니까 그걸? 지금부터 영입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어떤 경우는 자기 직을 버리고 가야 될 경우도 있어요. 지금 버리고 2년 6개월 동안 불투명한 이재명을 위해서 충성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뭐 상대방이 돼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걸 이재명 대표가 모를까요? 다 알죠. 아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1심 유죄에도. 그러니까 친명계든 비명계든 내가 다 끌어안을 테니까 여기 와서 함께 2심 무죄를 향해 뛰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걸 또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런 비공개 회의 지시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죠. 그러면 이 은밀하다는 이 지시가 왜 특정 언론의 단독 기사로 보도가 됐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여주고자 하는 거라 보여주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되지도 않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가 될지 안 될지 지금은 될 것 같죠. 그러나 10월 1심 선고가 나온 뒤에 한번 판단을 해보면 판단이 정말 이건 내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이준에서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1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의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뭐 징역 2년 6개월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보통 우의증교사는 징역 2년 내지 3년 정도가 나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우의증교사가 징역 얼마가 나온다는 건 지금부터 판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2심에서 뒤바뀔까요? 별로 안 뒤바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원들이 당연히 동요하죠. 플랜 B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플랜 B에 민주당이 3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쪽에 있던 사람들도 삼김이라는 사람, 김동연, 김부경, 김경수 이런 사람들하고도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벌써 이게 동요하고 있다는 증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출마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월 되면 사람들의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생각이 그렇게 바뀝니다. 아주 강성 지지층은 그래 2심에서 무죄 나올 거야.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나서 2심에서 그게 뒤바뀔 확률 제가 얼핏 기억하기에 3%가 안 됩니다. 그렇게 뭐 법원이 뭐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뭐 오락가락하고 뭐 황당한 판결을 하고 뭐 이 김명수 대법원 시절에는 그런 게 제법 많았죠. 특히 정치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지금 조희대 대법원 시절에는 그게 상대적으로 적을 겁니다. 없다고는 제가 안 하지만 그렇게 보면 이번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2심에서 유죄가 나올 확률이 97%쯤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의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TBS가 결국은 폐업 수준으로 가고 있다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치 바람을 타고 정치 방송을 하고 특정 진영의 홍보 및 매체 역할을 했던 TBS 교통방송 김어준으로 대변되는 좌파들이 대거 이 방송을 장악하고 교통방송의 원래 기능을 잊어버린 채 정치 방송에 주력하다가 김어준은 이 방송에서 많은 돈을 챙기고 나갔습니다. 회당 1만 원이라고 하니까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TBS 교통방송은 이제 서울시 산하기관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의 길을 가는데 그런데 말이 민영화지 여기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그리고 방송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는 이 방송을 누가 인수할 것인가? 인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 조달도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편파 왜곡 조작 방송을 하다가 결국은 문을 닫는 첫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바로 MBC입니다. MBC도 지금 이 공영방송 박문진이 전체의 7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여기 이러다 보니까 박문진 그야말로 이 MBC를 완전히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로 만들어줬. 그래갖고 지금 지난 7년 동안 MBC는 여러 가지 편파 왜곡 조작 방송을 하고, 지금은 아예 민주당의 대변인 방송. 그런데 MBC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하는 거 보면은 이 앵커들이 완전히 민주당 대변인들이 무슨 성명을 발표하는 것 같은 그런 멘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도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MBC 하나 좀 없어도 된다. 민주당에서는 뼈아픈 손가락이지만, 그래서 계속 법률 투쟁도 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선동도 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도 하지만, 그러나 MBC가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편파 왜곡 조작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인원 구성원을 보면 한 90% 정도가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로 하니까, 이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MBC는 지금처럼 한쪽에 기울어진 방송, 이건 방송이 아니라 거의 유튜브 수준이다. 그래 MBC가 지금 사실상 유튜브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뉴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MBC도 바로 TBS와 같은 길을 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편파 왜곡 조작 방송했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나중에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회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엄연한 이런 교훈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안부는 11일부터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TBS는 서울시의 자금 지원을 받는 서울시 산하기관 출연기관이었습니다. 이제 출연기관 지위를 잃고 독자 경영을 해야 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된 겁니다. 서울시가 TBS의 세금 지원을 할 법적인 또는 제도적 근거가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 의회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서울시는 지난 6월달에 행안부에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로서는 이걸 계속 연명해 보려고, 그래서 뭐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지원해 줘야 된다.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말했지만 서울시 의회가 단호했습니다. 이건 참 서울시 의회가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게 눈치를 보고 다음에 대선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민노총도 눈치를 보고 뭐 노조가 자정 기능이 있다, 이런 아주 개변을 들어놓으면서 계속 연명을 시도했지만, 여기 서울시 의회가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이게 아주 단호한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산이 한 300억 되는데 70%가량 300억 정도를 서울시가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300억 원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암도에 있는 본사도 서울시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내줘야 할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원금은 지난 6월 달에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래서 TBS는 이제 완전히 폐업 수준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고 그동안 방송 본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정치방송, 편파방송에 몰두해온 결과 결국은 방송국이 문을 닫게 되는 수순으로 들어섰다는 지적입니다. TBS는 1990년도에 서울시 교통방송으로 개국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시의 사업소 중 하나였습니다. TBS를 바꾼 것은 박원순이었습니다. 2020년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 미디어재단으로 TBS를 키우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겠다 하면서 작가나 PD 등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거 정규직으로 바꿔줬습니다.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전달하는 TBS가 이번에는 정치방송, 편파방송이 됐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대표적입니다. 김어준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재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편파방송에 대해서 계속 출연시킨 TBS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고 제재를 내렸습니다. 유언비어에 가까운 업무론이 전파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장식은 2022년 대선 전날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옹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던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덮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허위사실로 드러난 한두 가지 아닙니다. 뭐 생태탄, 페르가모 포함해서. 그러니 지금 교통방송이 문을 닫는 거는 다 이들 세력들, 그 외부 출연자들이 와서 고액의 출연료를 받아먹고 선동을 만들고, 안에 있는 민노총 산의 언론 노조는 그들과 결합해가지고 매체를 완전히 정치방송으로 만드는 대가가 이게 완전히 지금 문을 닫게 생겼다. 그러니까 생계를 지금 잃어버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지난해 380명이었던 TBS 임직원 수는 희망퇴직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24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어도 지금 단 한 푼도 돈을 지금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겁니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TBS는 작년 9월 달에 김어준과 양택 전 대표에게 1억 원의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했습니다. 뜬구 TBS 지금 대표 대행이 맡고 있는데 지난달 이렇게 말했습니다. TBS가 김어준이 만든 불행한 유산에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TBS가 자초한 겁니다.
왜 김어준이 와서 회당 200만 원을 받아가고 고액 출연자리 왔어. 그래서 선전선동하고 단물을 쏙 다 빼먹고 그들을 배불리주고 남은 자들만 지금 이렇게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홀로 서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TBS는 현재 재단 잔고가 바닥이 나서 9월부터는 임금 체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많은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TBS 교통방송을 인수하겠다는 데가 없었습니다. 번번이 협상의 길을 냈습니다. TBS의 반만한 경영 상황, 정규직 위주의 인력 구조, 그리고 막강한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여기 보고 어느 투자자가 손을 내밀 것인가.